현대사회와 효충문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보감에서 효충의 교육과 연결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강의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심보감 내용 중에서 준내편입니다. 준내편은 뭐냐면 지켜야 할 예법의 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존중, 예절, 용기의 세 가지의 덕목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직접적으로 예절은 효충의 교육에 있어서 예와 연결되어지고 존중과 용기라고 하는 것들도 예절만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예의 윤리와 연결되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준례편은 예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례편에서는 인간 행위에서 만사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충예 중에서 만사의 근본은 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와 가정, 또 사회 질서, 또 예와 만용과의 관계, 또 구별, 또 예의 실천 덕목, 또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 등 인간 가치 기준에서 예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정에 있어서 효라고 하는 가족 윤리로부터 확장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 또 전통적 가정의 개념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죠. 그러나 가정생활은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족의 윤리가 국가의 윤리로 또 국가의 윤리가 또 대인의 윤리, 대인 간의 관계의 윤리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으뜸의 덕목으로 인간 존재의 원리인 부모와 자녀 또 형제 간의 도리를 중시 여겼습니다. 가족 윤리인 것이죠. 공자도 인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효와 제, 결국에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이고 이런 가정에서 윤리를 가장 기본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효충의 교육을 제대로 습득하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물려준 가정 윤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고 또 나아가서 현대에 맞는 새로운 가정 윤리를 창출한 것이 곧 예의 윤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하면서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이웃과 민족 또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커다란 자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야말로 군 리더로서 가져야 될 도덕적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이웃과 민족을 또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의로운 삶을 먼저 배우고 또 군인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바른 성품과 예절을 지키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군 리더 또 군 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삶의 예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PPT에는 한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한자를 풀이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자가 말하였다. 윗사람이 무례하면 아랫사람을 부릴 수 없고 아랫사람이 무례하면 윗사람을 모실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의 키워드는 뭐냐면 무례입니다. 무례. 무례라고 하는 것은 예를 지키지 않는 또 선을 넘는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직급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또 어떤 예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랫사람이 무례하면 윗사람을 모실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상호작용적인 도덕적 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이 공동체의 삶의 예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또 무례하면,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례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리가 없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예의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절은 모든 일의 절도를 나타내는 미덕입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절도에 맞는 행실로서 인격과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절의 범위를 벗어나면 인륜의 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깍듯하게 모셔야 합니다. 윗사람이 예를 잃으면 아랫사람이 복종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예를 갖출 줄 모르면 윗사람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장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이며 효충에 있어서 역지사지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윗사람들은 사실은 아랫사람들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군부대에서 계급의 차이가 있지만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깍듯하게 예로서 존중하고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윗사람이 예를 잃으면 아랫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아랫사람이 예를 갖출 줄 모르면 윗사람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윗사람이 어떤 예절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험담하고 또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복종할 리가 없는 거죠. 또 아랫사람이 예를 갖추지 않으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예라고 하는 윤리는 윗사람에게도 또 아랫사람에게도 모두 필요한 도덕적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상호 호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선 강의에서 공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이럴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올바른 예절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공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답다라는 얘기는 임금의 예를 지킨다라는 뜻이고요. 신하가 신하답다는 것은 신하의 예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부모의 예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가 자녀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예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이게 뭡니까? 그렇죠. 효충에 의해서 충이죠. 이런 충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가 올바른 예절이 가득할 것이다. 충의 가치가 예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보감 준례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거나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거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거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각 직분에 있어서의 예를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절이 상실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명심보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절의 세 가지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속의 공경함입니다. 공경함.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깍듯하게 모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진심으로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깍듯하게 모시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실된 의미에 있어서의 존중과 공경이고 여기에서 진정한 이해가 실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울 의자죠.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앞서서 어떤 얘기했냐면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운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화는 이제 조화로울 화자죠. 그럴 때 이런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경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마땅히 내가 그러한 직무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예를 실천했을 때에 결국에는 화라고 하는 사회적 조화, 또 예의 윤리, 또 역지사지의 윤리가 실현될 수 있고 결국에는 경과 의와 화가 지켜졌을 때 공동체의 예절이 지켜지는 것이고 공동체의 예절을 서로 지키려고 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여전히 효충예의 또는 가족윤리의 또 국가윤리의 또 사회적 윤리의 확장적 내용들이 이 준례편에 잘 여실히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의 덕목입니다. 나와 남을 아는 지혜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문 PPT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문 PPT에 대한 한글판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약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길 바란다면, 중히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면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네 글자로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또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가장 유일하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존중의 덕목에 있어서 양방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도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은 내 후임도 내 선임도 사실은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후임도 또 병들도 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강제로 그러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존중의 덕목을 군생활 또 군대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논어에서는 공자의 군자와 소인이라고 구분되어지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이고 또 서양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의 입장에 보더라도 메슬로우는 5가지의 인간의 욕구를 설명했는데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더 점차적으로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내가 본능적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정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심지어 화를 내거나 또는 화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대다수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남을 먼저 알아준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효충예에 있어서 인지상정, 예의 윤리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PPT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 수양과 자존과 존중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면 내가 절망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되게 조건적이지만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자기 수양의 태도가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거나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기초적 단계는 뭐냐면 자기 수양, 자기 성찰, 내가 혹시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원초적인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존과 존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자기 수양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남을 존중하는 진정한 배려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떤 정도를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군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자존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타인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 존중감으로 가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더 확장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학교 폭력, 또 군부대에 있어서 폭력 같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왜 학교에서, 왜 부대 내에서 왜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타인, 병이라든가 후임을 또는 후배들 또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동료, 후배, 또 후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한 배려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국엔 자기 수양과 그다음에 자존과 존중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속놀이 중에서 널뛰기라는 게 있습니다. 힘껏 상대방을 띄워주면 자신도 높이 뛰게 되는 이제 놀이인데요.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남에게 관용과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이기적 생각으로는 인정받기도 어렵고 존중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나으면 존중하고 모자라면 인도할 줄 아는 자세가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예의의 가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존중에 관한 하나의 우화를 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조나라에는 인상여라는 인품이 아주 훌륭한 재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조나라에는 화시벽이라는 귀한 보물이 있었는데, 이를 욕심낸 강대국 진나라는 성 15개와 바꾸자는 위협과도 다름없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인상여는 사신을 자처해서 보물을 가지고 진나라에 갔다고 그래요. 이를 미리 눈치챈 인상여는 보물을 몰래 다시 뺏어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나라는 아무 항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나라에서는 이 공로를 인정하여 인상여를 높은 지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이에 시샘이 난 조나라의 연파 장군이 인상여를 혼내주겠다고 벼르고 다녔습니다. 이를 들은 인상여는 병을 핑계로 하여 연파와 함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길에서는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인상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상경날이 벼슬이나 공로 모든 면에서 염장군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상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 둘 다 죽게 되니 우리 조나라는 하루아침에 진나라의 차지가 된다라고 웃었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연파는 인상여를 찾아갔습니다. 큰 뜻을 몰라서 무례하게 대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죽음을 함께 하기로 했고 이를 우리가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상여와 연파 장군의 문경지교처럼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또는 같은 학생들끼리 토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다면 군 조직에서 또 후임을 또 선임을 병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선 내용들을 좀 더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생활 속의 예절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죠.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성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도 도리를 지킨다. 앞에서 이제 신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정직해야 되고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확장적으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효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생활에서 가정생활로 확장되고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로 확장될 때 성실, 또 효제, 신의라고 하는 핵심적 가치로 확장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한자의 내용들을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다면 도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용기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 의에 대한 맹자는 편안한 집과 바른 길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 또 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용기를 앞세워 무슨 일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자라고 할지라도 정의가 없다면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릴 것이고 소인의 경우 정의 또 예의가 없다면 도덕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정의 또는 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혼란과 도덕질이 없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공자의 이런 맥락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예의 가치, 예의 윤리를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효충예에 있어서 예의 직무 또 예의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의 예지신과 같은 미덕을 갖추지 못한다면 올바른 용기가 되지 못합니다. 만용이란 무엇인가? 부질없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쓸데없이 힘자람을 하거나 남을 위협하는 용기는 사회를 혼란시키고 남을 해치는 반역과 같은 도적이 될 뿐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할 줄 아는 견리사의의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견의불의 무용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의로움을 보고 불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용야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에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기가 아니라 옳음, 또 올바름, 또 의로움을 실천하는 의리의 용기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의리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이고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